친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글을 SNS에서 봤습니다. 분명 축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남의 성공 앞에서 축하보다 먼저 비교를 떠올릴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뒤처진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여기지? 이 감정,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당신이 못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리고 비교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은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구독해두세요. 당신의 내면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축하해주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들어옵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괜찮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성공담은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다릅니다. 친구, 동료, 형제, 동기, 나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의 성공은 유독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뒤처진 걸까? 나는 실패한 걸까? 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서만도 아닙니다. 이건 뇌의 반응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위치를 더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시시대, 우리는 작은 집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위치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집단에서 밀려난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묻습니다. 나는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 나는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부족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타인의 결과를 봅니다. 그것도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올리고, 누군가는 집을 샀다고 올리고, 누군가는 창업 성공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수년의 실패와 불안, 비교당했던 시간, 울었던 밤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늘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뇌는 착각합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느린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타인의 성공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하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나는 왜 진심으로 축하를 못하지?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 이후의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공격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비교는 독이 됩니다. 자존감을 갉아먹고 행동력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는 왜 이게 불편할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교는 거울이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같은 자극, 다른 해석, 여기서 삶의 방향이 갈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 아직 당신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졌다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런 욕망도 없다면 비교도 없습니다. 비교가 올라온다는 건 당신 안에 아직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비교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긍정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강력합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만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감정 위로 올라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환경을 줄이는 겁니다. SNS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보는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를 보면 하루의 기준이 타인이 됩니다. 밤에 자기 직전에 보면 비교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침과 밤, 이 2시간만 피해도 비교의 강도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타이밍에 도착했구나. 이 문장은 비교를 경쟁에서 시간의 문제로 바꿉니다. 속도의 문제에서 흐름의 문제로 바꿉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마음의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교가 심해질수록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의 결과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과정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루에 하나만 기록해 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10분 운동, 책 3쪽, 일찍 일어난 것, 미루던 일 하나 처리한 것. 이걸 메모장에 쌓아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궤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의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잘한 날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보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교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늦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아직 이 과정에 있구나. 나는 지금 이 구간을 지나고 있구나. 단어 하나가 뇌의 해석을 바꿉니다. 뇌는 문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비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옅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강도는 줄어듭니다. 남을 보던 시선이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타인의 속도에서 나의 리듬으로. 오늘 당신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성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걸로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해보세요.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작은 기록 하나 남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방향은 바뀝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방향 전환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덜 흔들리고 덜 비교하며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이미 충분히 괜찮습니다.